8,000km를 헤엄쳐온 펭귄, 딩딤과 할아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이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게 없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한 할아버지와 한 마리 펭귄, 8,000km.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매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5년 동안 헤엄쳐서 찾아온 펭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고 수억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프라이아 그란즈라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카니발과 축구로 유명한 브라질이지만 이곳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조용한 어촌입니다. 인구 1,000명 남짓,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마을이죠. 이곳에 주앙 페레이라드 소우자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2011년 당시 71세, 지금은 86세가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사셨습니다. 16살 때부터 아버지의 어선에 올랐고 55년 동안 바다에서 일하셨죠. 새벽 3시에 배를 띄워 해질녘에 돌아오는 삶. 힘들었지만 바다가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바다는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다가 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저는 바다에 평생 빚을 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스라의 2남 1녀를 두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특히 할아버지와 마리아 할머니는 매일 저녁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45년을 그렇게 함께 걸으셨죠. 하지만 2008년 마리아 할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일을 하고 할아버지는 은퇴 후 혼자가 되셨습니다. 마리아와 걷던 그 해변을 혼자 걸을 때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었죠. 그렇게 3년의 외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그 외로운 산책길에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일. 평소처럼 아침 6시 산책을 나온 할아버지.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 주앙 할아버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위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석유 냄새 같은 거요. 가까이 가보니 바위 틈에 검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무엇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 하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죽은 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깜빡이더라고요. 그 작은 눈이 저를 바라보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펭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5년 어부 생활을 하셨지만 펭귄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펭귄은 자갈마구 펭귄으로 크기는 70cm이고 체중 5kg입니다. 서식지는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남부 연안이고 멸종 위기 등급은 준위협종이었습니다. 자갈마구 펭귄은 보통 남쪽 파타고니아에 살며 이곳 브라질 북부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해양 물리학자 클라우디오 디아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펭귄은 생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해류에 휩쓸려 북쪽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기름 유출 사고를 만난 거죠. 이 상태로는 몇 시간 내에 사망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도 3시간 거리. 이 상태로는 차까지 가는 동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항상 말했죠. 작은 생명이라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고 계시던 셔츠를 벗어 펭귄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펭귄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기름 사고 때 새들을 주방세제로 식히는 걸. 그래서 세제를 조금 풀고 미지근한 물로 정말 조심조심 닦아냈습니다. 첫날 물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나흘째도 일주일이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펭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배와 검은 등, 귀여운 얼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게. 이 녀석을 꼭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펭귄이 먹질 않았어요. 제가 평생 물고기를 다뤘으니까 자신 있었죠. 제일 신선한 정어리, 고등어를 가져다 줬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다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 펭귄 상태를 확인하고 호흡이 약해질까봐 걱정하셨죠. 3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생선을 아주 작게, 손톱만큼 잘라서 직접 펭귄 입에 넣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주황할아버지, 마치 갓난아기 이유식 먹이듯이 했어요. 한 조각 넣어주고 물 한 방울 먹이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 자식 5손주를 키웠지만 이렇게 정성껏 먹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10일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펭귄이 스스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정말 기뻤어요. 제 손에서 생선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았다! 이 녀석이 살았어! 하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펭귄은 집안을 뒤뚱뒤뚱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혼자서 물고기를 통째로 먹기 시작했고, 한 달째는 마당에 만들어준 작은 수영장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작은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딩딤.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작고 귀여운 아이, 사랑스러운 꼬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딩딤은 할아버지만 따랐어요. 할아버지가 거실로 가면 따라가고,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가면 따라가고,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웃 페르난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딩딤한테 손을 내밀었더니 부리로 콕 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딩딤은 나만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제 아들, 딸이 와도 가까이 안 가려고 했거든요. 오직 저만 만지게 했습니다. 배를 보이고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꼭 강아지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딩딤의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TV를 보시면 옆에서 앉아서 함께 봤고,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면 발밑에서 같이 잤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면 식탁 밑에서 올려다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할아버지가 해변을 산책하시면 딩딤은 뒤뚱뒤뚱 옆에서 걸었습니다. 마리아와 걷던 그 해변을 이제 딩딤과 함께 걷게 됐어요. 외로웠던 제 마음에 딩딤이 빛이 되어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딩딤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외로웠던 할아버지에게 딩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딩딤에게도 할아버지는 목숨의 은인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11개월이 흘렀습니다. 2012년 2월. 딩딤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깃털은 윤기가 흘렀고 혼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완전한 야생 펭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때라는 것을. 매일 밤 고민했어요. 딩딤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해양생물학자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브루노 디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펭귄은 야생동물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서식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 2월이 남반구의 번식기인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짝을 찾지 못하고 번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밤을 고민하셨습니다. 딩딤을 붙잡고 싶었어요. 평생 함께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진정으로 딩딤을 생각한다면 보내줘야겠죠. 2012년 2월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딩딤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딩딤은 평소처럼 제 발 옆에서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할아버지는 딩딤을 안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딩딤아, 너는 이제 집으로 가야 해. 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할아버지는 딩딤을 바닷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딩딤은 물로 들어가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거라, 딩딤아. 딩딤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딩딤은 몇 번이고 뒤돌아봤고 그리고 천천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딩딤이 사라진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며. 집에 돌아왔을 때 딩딤이 자던 자리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떠났구나. 다시는 못 보는구나.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해변에 나가지도 못하셨습니다. 딩딤이 없는 해변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셨지만 딩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황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책을 다시 시작했지만 매번 딩딤을 찾게 되더라고요. 발 옆에 딩딤이 없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2012년 6월, 평소처럼 해변을 산책하시던 할아버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꽥, 꽥. 믿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딩딤이 돌아온 겁니다. 무려 8,000km를 헤엄쳐서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연안까지 갔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펭귄이야 많지만 이 녀석이 딩딤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딩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예전처럼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딩딤은 8개월 동안 할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5년 동안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2월이면 딩딤은 번식과 먹이 활동을 위해 남쪽 칠레와 아르헨티나 연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매년 6월이면 어김없이 8,000km를 헤엄쳐서 할아버지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2013년 6월 돌아왔습니다. 2014년 6월도 돌아왔습니다.
2015년 6월도 돌아왔습니다. 2016년 6월에도 돌아왔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갈마구 펭귄의 항해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렇게 특정 장소와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딩딤은 GPS도 없이 8,000km를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이는 순수한 유대감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운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운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딩딤을 사랑한 만큼 딩딤도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도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진심이 어디 있어?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은혜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종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과 애정은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주황할아버지는 그저 죽어가는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8,000km를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브라질의 작은 해변에서 할아버지와 딩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